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갑자기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제 방은 조용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야,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이민호였다. 민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엄마, 미안해. 사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저는 혼란스러웠다. 뭘 해보고 싶다고? 무슨 소리야?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매일 밤 엄마랑 아빠 목소리 듣는 게 너무 궁금했어. 어느 날 우연히 문에 열쇠 구멍이 있어서 몰래 봤거든.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런 걸 왜 엄마한테 하려고 해? 그리고 그걸 내가 본 거야. 민호는 어깨를 으며 말했다. 솔직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저는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당장 내 방으로 가. 민호는 꿈쩍하며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사건을 곱씹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우리 가족의 관계와 비밀스러운 경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인 이정훈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호는 거실에 있었고 남편이 방으로 바로 들어가자 민호도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느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던 중 민호가 또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민호는 머뭇거리다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다. 저는 확신했다. 이건 끝내야 해. 그날부터 저는 민호의 행동을 주시했고 결국 그가 매일 밤 몰래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는 아들의 호기심을 다그쳤지만 민호는 계속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결혼도 거부했다. 점점 지쳐가는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남편 정훈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말했다. 수진아,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수진 씨, 몸에 진정제가 과도하게 들어와 있어요. 혹시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민호.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호를 불러 검사를 보여주며 따졌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약을 먹고 있어? 민호는 눈을 내리깔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집을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다. 저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호는 집을 떠났다.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정훈은 점점 초조해졌다.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시간이 흘러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민호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정훈은 점점 분노했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을 그리워했다. 내 아들, 어디에 있니? 무사한 거니? 제 마음은 불안과 희망이 뒤엉킨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제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해라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누가 보낸 걸까? 민호와 관련된 건 분명했다. 친구. 아니면 몰래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군가?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담요를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암담했다. 정훈은 일찍 잠들었고 저는 혼자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와 민호의 빈자리를 되새겼다. 민호야, 내가 어디 있든 엄마는 널 기다리고 있어. 제가 속삭였다. 그 순간 문득 민호가 떠올랐다.
검은 후드 재킷에 낡은 청바지, 허술하게 묶은 하얀 운동화까지. 그때 민호는 평소와 달리 훨씬 더 차가운 눈빛을 가졌던 걸 기억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저를 괴롭혔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야. 민호가 한 마리 귀신처럼 맴돌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 감춰진 진짜 뜻을 저는 끝내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다니던 작은 동네 병원 대신 해운대 근처에 위치한 유명한 심리상담 센터를 찾았다. 정신과 상담이라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센터 로비는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문이 열리며 상담사 김하영 씨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다. 하영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은은한 화장, 그리고 짙은 청록색 스커트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매치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느껴졌다. 수진 씨,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하영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하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호가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지만 최근에 특히 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집안에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됐죠. 하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 비밀과 불안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어요. 수진 씨도 휴식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 자꾸만 그 메시지가 떠올라서 하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메시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를 보여주었다. 하영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진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민호가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상담이 끝난 후 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문득 민호가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해변에서 쌓은 모래성, 민호가 바다에 빠져 제가 겁에 질려 소리쳤던 그날 밤, 모든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무음 번호가 떴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수진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통화는 끊겼고 저는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둠 속에 빠졌다니.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모래 위에 찍힌 2개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고 희미한 흔적이었다. 저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멈춰 서서 작게 웃었다. 이거 마치 민호랑 내가 숨바꼭질 하는 것 같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이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훨씬 더 큰 미스터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준비됐나? 수진 씨,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집안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고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지만 남편 정훈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문틈 사이로 손 하나가 살짝 보였다. 저는 순간 숨을 죽였다. 그 손이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고 그 안에는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에 잠긴 듯했다. 검은 후드 자켓 모자가 반쯤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그 눈빛을 즉시 알아보았다. 민호야, 어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저는 가방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진짜 큰일에 휘말렸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검은색 바탕에 은색으로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희 가족 모두 위험해질 거야. 저는 상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몸을 감싸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어떻게 된 거니, 민호야? 왜 이런 걸 받았어? 민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그건 시작에 불과해. 엄마, 이걸로부터 도망쳐야 해.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호는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엄마, 이게 내가 찾던 진실의 문이야. 이 문을 열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질 거야. 믿기 어려웠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누군가 왔어. 민호가 낮게 속삭였다. 저는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상상 이상이야.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마음은 복잡했다. 공포,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호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민호, 그리고 이수진.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천천히 닫혔다. 저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싸움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건가? 바닷바람이 출렁이며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골목길로 나섰다. 민호가 가방 안에서 꺼낸 상자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가 향한 곳은 달빛 카페라는 작은 공간이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카페 안쪽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며 우리를 반겼다. 어서 오세요. 이수진 씨, 이민호 군 맞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상우였다.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넘기고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매치한 스타일리시한 남자였다. 그의 차분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묘하게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우리를 아세요? 제가 놀라 물었다. 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상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바라보았다. 네, 그 안에는 당신 가족이 몰랐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호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요.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마주하게 될 것은 상상조차 못할 어둠입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작은 금속 열쇠가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고대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저는 한자에 익숙했지만 이 글은 너무 낯설고 난해했다. 상우가 설명했다. 이건 고대의 주문과 암호입니다. 이 글을 해독해야만 숨겨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붉은색 원피스에 은색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여인이 바로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려준 자임을 직감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요. 이수진 씨, 이민호 군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길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길입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인을 따라 일어섰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기대해도 좋아. 카페 뒷문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해운대 바다 냄새를 실어왔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그 여인이 앞장섰고 민호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인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보이지 않는 문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설명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잇는 통로죠. 그리고 그 통로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민호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비밀 조직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지금 민호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진실을 알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다. 한옥은 낡은 기와와 나무 기둥이 어우러져 있었고 반빛 아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옥 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여인이 소개했다. 이분이 비밀 조직의 일원입니다. 중년 남자는 저와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 군,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의 열쇠이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받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앞으로 마주할 시련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진지하게 답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내일 밤 부산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내가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한옥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너무도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준비해라, 민호. 그리고 수진.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한옥 안에 남겨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은은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쳤다.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궁금증과 불안 속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건가? 민호도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내가 받은 상자에 담긴 비밀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부산의 오래된 폐공장으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은 삭막했고 바람에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가 으스스했다. 민호는 검은 후드 자켓을 입고 있었고 저는 짙은 남색 코트를 걸쳤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 부츠를 신었는데 긴장된 몸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느낌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기계들과 녹슨 철골 구조물이 어둠 속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쳤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기 봐. 민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붉은색 봉인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와 작은 열쇠가 있었다. 이게 다음 단서야, 민호가 말했다. 그때 폐공장 깊은 곳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희는 몸을 움츠리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누구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답이 없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갔고 민호가 몸을 숙여주었다. 그 돌멩이 위에는 낡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준비되었나, 민호? 그리고 수진 씨, 진실의 문은 이제 열릴 것이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길은 정말 위험해 보여.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엄마, 나도 그렇게 믿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누군가가 속삭였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폐공장 안,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민호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상자 안 두루마리의 글자를 들여다보았다. 고대 한자로 쓰인 글자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은은한 빛을 내며 우리를 압도했다.
이걸 해독해야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진실의 문을 열려면 3가지 시련을 넘어야 한다. 이건 마치 RPG 게임 같네. 엄마, 우리 인생이 미션 클리어 게임이 된 기분이야. 저는 웃음기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둘 다 게임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이번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라 더 긴장돼. 그때 폐공장 구석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야. 이게 다 비밀 조직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일지도 모르지. 저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낡은 검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다. 다가오며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시련은 두려움의 미로다. 이곳에서 내가 가장 깊은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민호가 움찔하며 물었다. 미로요. 그게 뭐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마음속 어둠과 맞서 싸우는 곳이다. 너희 가족의 과거, 그리고 내가 감추려 했던 진실들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민호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킬게. 민호가 힘주어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 미로에서 우리가 마주할 건 아마 상상도 못할 것들이야. 남자가 뒤돌아서며 말했다. 준비되었나? 두려움의 미로로 들어가라. 저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미로 입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저는 민호의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내디뎠다.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자. 그래, 민호야. 어떤 어둠도 우리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낯익은 속삭임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속삭임들은 우리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타났다. 검은 후드 자켓 대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모습은 너무도 아련하고 슬펐다. 엄마, 민호가 속삭였다. 이게 바로 내가 맞서야 할 첫 번째 두려움이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호야,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미로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낯선 웃음소리와 저희를 시험하는 듯한 어둠의 기운이 점점 짙어졌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미로 안은 차갑고 음산했다. 벽은 어둠에 젖어 있었고 발걸음 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민호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어린 민호의 환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무서운 기억들이 나타나는 거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가족의 과거가 숨겨져 있어서 그래? 이 미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곳이야. 제가 대답했다. 갑자기 벽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 민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내게 속삭였다. 엄마, 이건 마치 악몽 같아. 도망치고 싶어. 도망칠 곳은 없어, 민호야. 하지만 함께라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미로 벽이 움직이며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다. 통로 끝에는 낡은 거울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거울 속을 봐라. 낯선 목소리가 명령했다. 민호와 저는 거울을 함께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며 변해갔다. 민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의 눈빛은 차가운 빛을 띠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두려워하는 그림자일 뿐이야, 제가 말했다. 그러자 거울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와 우리를 감쌌다. 민호가 움찔하며 소리쳤다. 엄마, 도와줘. 진정해, 민호야. 내 안의 빛을 믿어, 제가 소리쳤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며 검은 연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민호도 눈을 감고 집중했다. 엄마, 나도 할게.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거울 앞에서 두려움을 마주한 채 우리는 서로의 힘을 믿었다. 검은 연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거울 속 모습도 다시 밝아졌다. 좋아, 첫 번째 시련을 넘겼어. 낯선 목소리가 칭찬했다. 하지만 미로의 어둠은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저희 앞에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었고 그 끝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야, 준비됐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제가 말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두렵지만 같이 가자.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으니까. 미로 안에서 퍼지는 희미한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의 여정은 더욱 깊어져 갔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져만 갔다. 미로를 벗어나자 우리는 낡은 한옥 앞에 섰다. 달빛 아래 오래된 기와 지붕이 희미하게 빛났다. 민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먼지 냄새와 함께 옛 시간의 흔적이 느껴졌다. 여기가 다음 장소인가 봐에 제가 속삭였다. 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며 말했다. 이 상자가 우리 가족의 열쇠라더니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한옥안은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벽에는 고대 한자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촛불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아 민호가 경계하며 말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붉은 원피스를 입은 그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수진 씨, 민호 군이 이제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시련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여인은 천천히 다가와 상자를 받아들였다. 이 안에는 가족의 숨겨진 진실과 당신들이 마주해야 할 어둠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민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와 함께 작은 은색 열쇠가 있었다. 두루마리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낯선 글자가 빼곡했다. 이걸 해독해야 문을 열 수 있어, 여인이 말했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내가 널 지킬게. 그 순간 집안에 찬바람이 불며 촛불이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모든 것은 지금부터다. 민호와 저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어둠도 우리가 이겨낼 거야. 하지만 문득 제 손목에 찬 팔찌가 또다시 반짝였다. 그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이번엔 선명하게 다가왔다. 진실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희는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밖으로부터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한옥 문 밖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긴장감이 뒤섞였지만 저는 민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민호야, 이제부터는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맞서야 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준비됐어. 하지만 이 길이 얼마나 험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이수진 씨. 이민호 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당신들이 찾는 진실, 그리고 마주할 어둠은 이 책에 담겨 있다. 그가 책을 펼치자 고대 한자가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가 보였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마주할 시련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민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뭔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첫 번째 시련을 넘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당신들과 당신 가족의 운명이 이 싸움에 달려 있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호야, 어떤 어둠도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게. 그 순간 집안 불빛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고 바깥에서는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비해라.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저와 민호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싸움에 맞설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과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그날 밤, 한옥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번에는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이수진 씨, 이민호 군. 불안한 미래와 미스터리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